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원인이나 이런 그 공학적인 내용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바이올로지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기 오염에 의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다시피 우리 온몸 장기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뇌에도 그렇고 심장, 뭐 폐, 하다못해 장까지 모든 것이 대기 오염에 의해서 저희 건강이 위험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세먼지는 크게 미세먼지 PM10, 2.5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울트라 파인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울트라 파인이 이제 전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PM2.5나 그러니까 10이나 2.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로 들어왔을 때 일부가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2.5, 10이라는 거는 어떤 필터나 체를 통해 갖고 그 사이즈에 걸러지는 거지만은 그 각각이 일반적인 물질하고 달리 너무나 다르고 어디서 포집했냐에 따라서 그것의 구성 성분이 다 바뀝니다. 그래갖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를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미세먼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건강 영향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어려움이고요.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황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씻겨지는 영향 때문에 좀 덜해 보이는 거고요. 가을에는 저희가 대기 순환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다 나가는데 문제가 이제 겨울에 아까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 이제 중국에서 겨울에 연료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는 나라가 작습니다.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히 높고요. 편서풍지대에 있어갖고 상시적으로 지금 옆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그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 대륙성 고기압으로 대기 정체가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의한 그 초미세먼지 분포를 봤을 때 중국과 인도 쪽, 동남아시아 쪽이 굉장히 높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왜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안 좋으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다가 슬라이드를 넘어간 내용이 이건데요. 이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표면적에 붙을 수 있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것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독성 물질이든지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붙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우리 폐로 침투를 했을 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인체 장기 손상을 보면 임산부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태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왜 줄까? 그런 것을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가 가장 많이 위험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폐 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미세먼지 하루 이틀 했다 그래갖고 폐가 망가지진 않는데요. 문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노인이 되거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더 나빠지게 만드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는 이런 우리가 인체라든지 장기 영향뿐만 아니라 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그 발암 물질의 1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보다도 우리 몸의 암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이 됐을 때 건강 악화가 장기 손상뿐 아니라 암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사성 증후군입니다. 이 대사성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가장 1번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망가지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이런 모든 병이 다 생기는데 불행하게도 이 미세먼지가 들어와 버리면 미세먼지에서도
여러 성분이 붙어 있는 데서 PAH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해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유해산소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많이 발생되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정상인들이 이렇게 미세먼지를 먹었을 때 미세먼지에 의한 인슐린 기능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힘든데 미세먼지가 들어와 버리면 그게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대사증후군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이 판크레아스를 죽여버리거든요. 활성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의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더 나아가서 당뇨합병증까지 그런 것이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폐만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염증이 생기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간이라든지 장, 근육, 지방세포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세먼지와 감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미세먼지를 포집을 했을 때 그 안에 아주 못된 박테리아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을 한다는 건 뭐냐? 거기 붙어서 얼마든지 우리 몸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담배보다도 세균성 미세먼지라는 것은 미세먼지에 붙어 있는 세균에 의한 영향이거든요. 굉장히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실내 세균성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와 치매에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울트라파인, 그러니까 0.01 마이크로미터 이하 것들은 우리 몸을 통해서 돌다가 뇌로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성분들이 묻어있는 성분들이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매라든지 이런 신경성 질병에는 미세먼지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미세먼지가 우리 눈에 딱 와닿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알러지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미세먼지와 그 망막에 대한,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각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망막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 보면 눈 그림이 있을 때 이 수정체가 있는 뒤쪽 부분, 여기 네모나게 있고 크게 확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망막 지역입니다. 그럼 생각을 했을 때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겉에만 묻지 어떻게 뒤에 있는 망막까지 망가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타고 돌아서 뒤쪽에서 망막을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럼 눈에서 가장 우리가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노인성 황반변성과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명으로 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거든요. 당뇨성 망막병증은 대사질환을 조절해서 당뇨성을 조절하면은 그것을 늦출 수가 있는데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노인성 황반변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그림 중에 드라이 AMD, 웻 AMD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황반변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뒤에 보시면은 그림에 파이프 같은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보시는 눈 바깥쪽으로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혈관에서 여기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이 세포들이 잘 살면서 우리가 시력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이 혈관을 타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막을 이루고 있는 RPE 세포라는 것들의 염증을 유발해서 이 세포들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노인성 황반변성에 더 취약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와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코로나가 따라다닌다라는 보고가 또 심상치 않게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높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미세먼지와 코로나가 결합을 해서 돌아다닌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포집하니까 그 안에 코로나가 있더라. 뭐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역설 그래갖고 저희가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본 건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는 정말로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와 코로나도 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게 무엇이든지 큰 위기가 닥치면 그거 하나에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 신데믹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위험성이 왔을 때 그 위험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더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고요.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기후 변화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좋은 영향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고 일회용 그릇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거대 플라스틱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우리 몸에 역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고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큰 팬데믹 상태가 오면 그거에 대한 따라오는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보살펴 봐야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우울한 얘기만 했잖아요. 미세먼지가 오니까 몸이 다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진다. 그럼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갖고 가장 사람들에게 각광받았던 게 이제 미세먼지 감소시키는 식물이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제 오피스에 이 벵갈 고무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그 식물 효소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불행하게도 나무에 따라서 또 종류가 이 생물율의 그 휘발성이라든지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식물도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우리 몸에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 기존에 있지 않냐, 그거를 쓰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염증도 염증 나름이고요.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성분 구성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렁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내원하는 COPD 환자들이 미세먼지 많은 날 어떨까라고,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더 건강하대요. 그 원인은 마스크가 호흡을 곤란하게 해갖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해갖고 미세먼지 많은 날 더 안 좋다, 차라리 마스크를 벗는 게 낫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라. 밖에 미세먼지 많은데 환기시키면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정도는 견딜 수 있대요. 실내에서 미세먼지 많다고 꼭 닦고 있으면 그게 더 안 좋다고, 뭐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답은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1번은 일단 뭐 저감하면 뭐 모든 게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